어제 그래서 시장 보시느라 고심이 깊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와, 항상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반응이 네, 하루 이틀 뒤에 또 세게 반응하는 경우가 항상 예전부터 슬슬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어제는 CPI보다는 어떻게 음, 끝나고 나서 음, 그게 100bp에 대한 인상의 우려가 약간 조금 생각이 컸는데 결국 오늘 어제 미국 시장에도 시작하자마자 음,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죠. 음, 정말 100bp를 하나? 음. 라는 실제로 연준이 그런 배짱이 있나? 라는 그런 이제 의심 때문에 조금 어제 미국 시장은 초반에는 빠졌죠. 굉장히 낙폭을 키웠는데 네. 요즘에 우리 블러드 총재 형님이 대선을 나가려고 하시나? 왜요?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항상 말씀을 요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연준 발언에 의해서 조금 시장이 좀 낙폭을 많이 줄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연준의 또 위원이죠? 예, 월러 위원? 예, 크리스토퍼 윌러 네, 의원도 그분도 음, 또 긍정적으로 근데 1%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예, 예, 75EP까지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소매 판매가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것까지는 확인해보고 맞아요. 얘기를 하자. 너무 음, 급하게 100pp 가는 건 좀 성급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은 또 오늘 또 밤에 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고,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확인할 지표가 많아서 지금 사실 시장이 이 음, 정도 버텨주는 게 상당히 그죠. 선방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요. 대신에 큰 하락도 없지만 별로 그렇게 상승 그죠. 압력도 없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음, 시장의 반응이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또 메인은 은행주 그시죠. 아이비들의 실적 아니었습니까? JP 모건이 네. 사실 은행주의 실적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흐름을 조금 꿰뚫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음, 일단 그 이유가 대선 충당금을 조금 많이 쌓았는데 일단 그 이유가 대선 충당금을 쌓은 이유가 사실 이런 대출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로 네. 인해서 자본금을 쌓아놓기 위해서 이제 늘린 건데 그렇게 음, 되면 당연히 이제 회사의 수익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향후에 좀 경기에 대해 안 좋게 본다는 이제 시각이 크다 보니까 음. 좀 JP모건 어제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사주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음, JP모건 같은 경우 근데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아닌가요? 일단은 미리 3%가 좀 넘게 빠지면서 네 맞아요. 낙폭이 낙폭이 좀 컸죠. 대형 IB 가운데 좀 큰 편이었고, 사실 그렇죠. 네. 그나마 또 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반도체. 반도체. 역시 TSMC 영향일까요? TSMC 깜짝 예. 놀랐습니다. 사실 좀 많이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음. 생각보다 많이 선방했어요. 네. 심지어 3분기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어요. 가이던스가 좋아서 좀 더 어, 영향을 받은 것 그래서 좀 같아요. 중국 그 대만이나 이제 음. 이런 이양이 있는 건지 우리나라는 또 별개인지는 또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가 나가겠지만은 삼성전자도 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반도체 지수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어제 좀 반등을 좀 했죠.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 반도체 쪽으로 조금 힘이 맞습니다. 실리면서 그나마 좀 하방이 지지된 예, 미장 흐름을 그렇죠. 보였습니다. 네. 어제 마이크론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네. 애플도 그나마 좀 2% 넘게 나스닥이 좀 올랐죠. 선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스텔스님, 어린이님, 우리 윤님, 연승님, 제 가족분들 다 와 계시네요. 가족, 네. 네. 한번 개모임 할까요? 개모임 한번 하셔야겠네. 클라우드 개모임. 예, 클라우드에서, 메타버스에서 할까요? 그쵸. 메타버스. 음. 또 뭐 체크할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뭐 여기서 뭐 음. 어제 나왔던 거는 이제 전기차 관련 이슈가 서서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예전부터 나왔죠. 뭐 네. SK온도 이제 포드랑 같이 합작사를 설립을 음. 하기로 했습니다. 총 10조를 이제 5대 5로 나눠서 하기로 했고 이제 그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럽 미국에 있는 여러 공장 한 두세 공장을 통해 가지고 전기차 공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 이제 장비주나 이쪽을 해서도 좀 시장에 음. 관심이 갖지 않을까. 어제 장 끝나고 이게 나왔던 뉴스라서 네. 조금 오늘 시장에는 한 또 전기차 관련해서 음.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번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던 게 전기차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20대 중에 한 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1분기 때는 2.5%였는데 2분기부터 5%까지 늘렸어요. 네. 그만큼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서서히 미국 시장은 서서히 개화하고 있다라고 한다게 되면은 사실 이미 우리나라 진출하고 있는 특히 현대차가 요즘에 계속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치고 들어오고 있고 아이오닉 5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뭐 2분기 지난주에 프리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현대 기아차가 여기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요. 어제 SK온이랑 포드 합작사를 출범해서 뭐 블루스 네, SK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블루스? 네, 오. 역시 영어를 잘하시는 저도 어, 블루까지만 외우다가 네. 뭐야 이거. 예, 그 합작사를 SK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이 주가에 조금 맞습니다. 모멘텀을 받았고,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는 또 독일 BMW사의 원통형 원통형 배터리를 배터리 할 공급하기로 수도 있다. 예. 낙점이 됐는데, 빠르네요. 사실 같은 날에 두 그죠. 기업이 다른 전략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바로 매출 인식으로 따지면 SDI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시장 파이 자체를 봤을 때는 SK온이 포드랑 합작사를 설립하면 어쨌든 포드에 납품하는 배터리는 담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큰,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또 SK온이 조금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 차지하는 게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시장의 그 66% 미국 시장에서 66% 정도를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포드도 미국이 어떻게 국민차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쪽은 우리가 잡을 수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를 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나머지 한 개가 삼성 SDI 조금 네. 또 유럽 완성차 쪽으로 하반기에 또 다시 재가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양분화되는 시장이긴 한데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이제 CATL이죠.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NCM 쪽으로 이제 원래 그 친구는 LFP 쪽으로 하다가 이제 NCM 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튬이나 니켈이나 이제 코발트 같은 원재료 가격이 확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해서도 향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배터리 셀 3사가 이제 결국엔 중국과 이제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3사의 전략은 비교도 안 해주시고 아, CATL을 주의하자. 큰 공룡이니까. 제가 좀 너무 시야가 좁았네요. 아닙니다. 예, 여기서 또 한 수 배워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배터리 이야기, 그리고 네. 어제 또 소재 대장주가 실적을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관련해서도 또 섹터별로 이동근 부장님과 네.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알겠습니다. 나눠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또 미장 체크 포인트 있습니까? 오늘 밤 뭐 소매 판매 크리스토퍼 윌런 말씀대로 오늘 네. 밤 소매 판매에 따라서 아마 지금 그만큼 그나마 어제보다는 100bp에 대한 이제 패드 와치가 조금 오늘 50% 정도인가 48% 정도 다시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긴 있지만 대신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라서요. 네. 아니 그럼 오히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요? 그럼 연준이 긴축 강도라든지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잖아요. 늦출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때도 의사록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침체보다는 인플레를 잡겠다고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도 침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옐런 거다. 자무장관도 한다. 침체도 좋은데 우리는 인플레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했고 어제 또 중요한 또 이슈라고 한다고 하면은 환율이 어제 1328원까지 왔다 갔습니다. 28원이요? 예, 1328원. 지금 1317원 정도까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이로화가 크게 약세를 한 게 주 원인입니다. 어제 그죠. 이탈리아 드라기 네. 총리가 사임을 한 이슈가 조금 트리거가 되는 바람에 네. 그만큼 지금 전 세계가 유로화도 봐야 되고 엔화도 봐야 되고 네. 정말 굉장히 복잡한 맞아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강달러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게 아니라 지금은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엔저라든지 유로와 약세가 어느 정도 잡혀야 달러도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